사주팔자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데 음양오행하면 이건 또 웬 사자성어인가, 웬 고상가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20세기부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서구적인 프레임의 교육을 100년 동안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라졌지만 이 음양오행은 정말 그 시원할 수 없는 가장 오랜 동양의 모든 사유와 또 관점과 세계관을 가장 근거가 되고 압축이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동양에서 생각해왔던 모든 학문들, 이론들 이 모든 것에 그려내는 출발점은 다 이 음양오행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극하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죠. 뭡니까? 우리의 국기에 들어있는 문양이 태극 문양이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참 저는 우리나라 국기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은 수신사 박영효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이 오랜 기간에 한반도에 거주했던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모든 우주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태극이라는 것은 본래 주역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성리학이 태극 도설로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주의 출발입니다. 우주가 뭔가가 생기기 전에 가장 근원적인 상태, 존재하는 듯 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 뭔가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면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주에. 그래서 주작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자는 태극이라는 개념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고 형이상학적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상태를 태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극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음양을 낳는다라고 되는. 그럼 태극이 음양을 낳는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드디어 음양의 개념을 이제 드디어 도입하게 됩니다. 이 음양의 가장 근원적인 현상이 뭐겠습니까? 우리 살면서 만나는 가장 근본적인 음양의 현상. 낮과 밤이잖아요. 밤이 끝없을 줄 알았는데 해가 뜨더라. 또 좀 있으니까 해가 슬슬 저물더니 찬바람이 슬슬 불면서 어두워지더라. 이게 바로 음과 양, 밝음과 어두움.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태극의 문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누가 만든지는 몰라도 전 진짜 정말 천재가 만들었다고 봐요. 왜냐면요, 이 가운데 음광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뚝 쪼갤 수도 있고, 그죠? 예. 근데 이 뭔가 둥그러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예? 뭘 말하는 거지? 자, 빨간 걸 일단 편의상 양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운데 경계에 지어진 이 그 선은요, 양의 기운이 가장 강성할 때는 파란색 음의 기운은 거의 없다가 점점 음의 기운이 커지기 시작하면 양의 기운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면 다시 양의 기운이 점점 커지게 돼. 이거는 그냥 평면이 아니고 음과 양의 거대한 운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양론의 핵심과 본질은 뭡니까? 이 음양론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세상에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는 것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양은 굉장히 정태적인 관점, 그냥 이렇게 뭔가 결정론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동양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변화의 역동성을 우주의 본질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음양오행에 기초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조차도 절대 결정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마치 우리의 팔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원시 시대 때 모든 것을 신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는 것과 똑같은 굉장히 유약한 사고인 것입니다. 동양은 그렇게 유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이른바 세속 명리학, 시장의 명리학이 제일 저지른 20세기에 저지른 제일 잘못된 것이 뭐냐면, 돈을 벌려면 넌 네 운명에서 모르지. 그래서 괴롭지. 근데 난 알거든. 네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으면 돈을 내라. 그래야 권력이 생기고 영업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명리학에서 가장 근원적인 기초인 음양론을 위배한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어느 순간부터 어떤 한 인간에 대한 고귀한 존엄성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이 아닌 아주 그 좋지 않은 그 혹세무민의 이 시정 잡설로 전락을 한 겁니다. 본래 명리학은 우주의 원리를 다투며 우리 삼재사상인 천지인 중에서 바로 하늘의 이치를 인간을 통해서 규명하는 가장 궁극의 동양학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20세기에 우리가 좀 현대사가 좀 20세기 100년 좀 복잡했잖아요. 식민지도 있고 분단도 되고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아주 세계에서 꼴찌에서 서너 번째로 오가는 절대적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전부 정말 짐승 같은 본능밖에 남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되면 정이고 뭐고 나버리고 그냥 나하고 내 식솔, 내 가족만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그런 악착 같은 그런 악의와 같은 어떤 그 삶의 본능만 남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어떤 풍토가 그런 그 명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조차를 호도하게 만드는 그런 비극으로 끌고 왔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자들조차도 복잡한 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학시험에 붙는다는 거야, 안 붙는다는 거야? 내가 쟤랑 결혼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럼 떼돈을 번다는 거야, 안 번다는 거야? 답만 얘기해 주세요. 라는 이제 단답형 요구가 서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맞아떨어짐으로써 굉장히 이제 수준 낮은 저질의 그 미신이, 또 하나의 미신이 탄생한 것입니다. 동양은 오행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 행자가 뭡니까?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이라는 말도요, 5개의 우주의 요체가 있지만 그것이 고정돼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혹은 생하면서 혹은 극하면서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을 가로지르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다? 운동,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이 양의 기운은 목과 화를 낳습니다. 그리고 음의 기운은 금과 수를 낳고요. 그리고 이 양과 음의 기운의 가운데 중재자로서의 토의 기운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이라고 하면요, 이게 나무의 기운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라요? 아까 음양이 낮과 밤을 떠올린다면 오행은 뭐가 떠오릅니까? 계절이죠. 사계입니다. 사계를 통해서 추출한 거예요. 목은 나무의 기운이 아니고 봄의 기운입니다. 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든 이제 생명이, 애기들을 보세요. 막 뭐 잠시 이틀 안 보고 3일째를 보면 쑥쑥 자라 있잖아요. 스프링 막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성하고 그리고 순수하죠. 굉장히 순수하고 이상의 차이에서 애기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좀 그렇지만 현실적인 결과물을 애기한테 너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와라 하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인 어떤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CEO가 되면 또 그 회사는 조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은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입니다.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과 사람과 업무가 있으면 인간을 먼저 선택합니다. 가령 이제 우리 한 회사예요. 한 회사인데 우리 다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를 크게 키우자 했는데 세 분이 굉장히 오래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해서 막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이 세 분의 공무원을 메고 다 칩시다. 근데 회사가 올해 정말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농공 현상에서 보너스를 설계하는데, 자, 모기의 리더들은 물론 이분들은 아파서 일을 못하고 주변이 고생했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작년까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픈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큰 성과를 얻은 거 우리 다 같이 n분의 1로 나눕시다. 이게 목이에요. 그렇게 하자는데, CEO가 그렇게 하자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야멸차게 싫은데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는 왠지 너 손해본 것 같아. 난 진짜 막 퇴근도 못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들은 회사 일주일에 하루도 안 나왔는데 왜 성과를 저 사람만 나눠야 되지? 그럼 나도 막 놀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제 사람들에게는 균열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금 어려지게 되면요, 나머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부터 회사를 떠나게 돼요. 더 좋은 데로 떠나게 됩니다. 이 반대, 목의 반대는 바로 금의 기운입니다. 금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시대에는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대통령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금은 성과예요. 까라면 까, 안 되면 되게 해. 내 임기주기 다 끝내. 이게 금의 청계천 열어, 덮어, 뭐 이런 거.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금 기운이 굉장히, 사주의 위에 네 글자가 전부 금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금의 정신들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희생당하는 어쩔 수 없다. 결과 중심. 이게 이제 금의 기운입니다. 이건 이제 형체죠. 구체적인 가을에는 뭡니까? 결실을 하야죠. 실컷 여름 지나가지고 이제 벼가 뭐 안 정글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건 무조건 결실을 내야 되는 기운인 거예요. 자, 여름은 글자 그대로 화는 여름의 기운입니다. 가장 청년의 기상이죠. 그래서 목과 화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기운이고, 금과 토는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성과주의적인 그 기운입니다. 수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목화 토금수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계절과 또 하루의 시간대, 목은 아침, 화는 이제 낮, 금은 저녁, 뭐 이런 시간이고, 토는 뭐냐면 이제 양과 음이 교차하는 시간, 환절기가 되겠습니다. 토는 방위상으로는 수가 북쪽이고 화가 남쪽이라면 토는 중앙입니다. 오장육부로도 우리 오장육부에 딱 중앙에 있는 게 뭐죠? 위장이죠, 위장. 인간은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모든 장기들한테 영양을 골고루 공급해줘야 우리는 인간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위장이 토인 겁니다. 그래서 토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소화기 장애가 많이 걸리게 돼요. 식도나 소화기에 장애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오장육부로도 오행이 나누어지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 그다음에 성격적 요소. 화는 아무래도 열정적이고 자신감이 강하고, 화니까 뭐냐면 막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왜 꼭 집에 이렇게 방에 전신 거울이 있는 사람들은 화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꼭 나가기 전에 자기를 전체 스크리닝을 한번 쫙 하고 나가야 돼요, 분들은. 왜?
내 자신보다도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하겠어요. 연예인들.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화기운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왕절개 수술 때문입니다. 제왕절개가 기본적으로 낮에 하잖아요. 새벽 1시에 제왕절개 해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전부 낮 화해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든 지금 93% 초등 우리 대한민국 93%는 지금 다 연예인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단순히 워낙 이렇게 먹고 살기가 뭐 이렇게 노력해서 옛날처럼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류의 신화를 또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르죠. 이 화의 기운으로. 이제 토는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중용 가운데 있으니까 중용, 알선, 조화, 신뢰. 그러니까 직장으로 따지면 과장, 부장들, 중간 관리자들. 위에 임원들한테는 아래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고 또 아래 사람들한테는 또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운데 끼어서 정말 힘든 그렇지만 그 조정을 해내야 되는 그게 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는 중앙이기 때문에 또한 권력 의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통제하는. 김영삼 대통령이 8개의 글자 중에서 사주팔자 8개 글자에서 6개가 토예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역대 42분인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오행이 토입니다. 수는 겨울 밤이잖아요. 겨울이고 밤이기 때문에 겨울하고 밤에는 뭘 하나요? 자죠. 자면서 뭘 하나요? 꿈을 꿉니다. 수는요 꿈이에요. 꿈. 망상. 그러니까 수의 길이 잘못되면 과대망상이나 자폐 혹은 우울증 이런 걸 가지만 가령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드라마의 여왕인 김은숙 작가는 8개 중에 6개가 수예요. 상상력,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김은숙 작가의 어떤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 다 자기가 받고 싶은 현실은 절대 안 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환상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끝없는 공상이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수는 이제 그런 상상력이면서 또한 동시에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수의 길이 너무 지나치면 권모술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옛날에 이렇게 책사 이렇게 수는 절대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 김은숙 작가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하고 스타인데도 절대 얼굴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안 하셔요. 수는 절대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언제나 막후에서 이를 지배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제 왜 똑똑하니까 그리고 자신을 잘못 드러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를 이렇게 뒤로 어둠 속으로 숨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수는 밤이기 때문에 생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수기는 너무 지나치면 야동을 너무 많이 봐서 건강을 또 망칠 수도 있습니다.